3월 1일을 기념일로 지정해달라는 한인들의 요구가 미국 뉴욕주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뉴욕 시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시민이 추위와 곰팡이로 인해 폐렴에 걸린 후 급기야는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뉴욕 북부 지역의 가장 혼잡한 다리인 태펜지 다리가 새 다리의 완공으로 인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시의회는 한인 경관을 포함한 신임 경관과 보궐선거로 당선된 신임 시의원에 대한 선서식이 거행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맨하튼 교통 혼잡세를 2021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수요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는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째입니다. 3월 1일을 기념일로 지정해달라는 한인들의 요구가 미국 뉴욕주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의원들은 3.1운동과 유관순 열사의 정신은 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인권 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일강 기자입니다. All those in favor signify by saying aye. Aye. Opposed? The resolution is adopted. 미국 뉴욕 주의회의 선택은 만장일치 찬성이었습니다. 일부 반대 로비도 있었지만 3.1운동 정신의 보편적 가치를 인정한 겁니다. 의원들은 3.1운동에 참가한 애국자들의 저항 정신을 기리고 세계 인권 차원에서 결의안 채택에 찬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3월 1일이하고 유관순이 이 세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recognize 하는 날입니다. Battle for liberty. The victories for liberty are paid for in the blood of patriots. 결의안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뉴욕 한인회 등을 중심으로 한 한인 동포들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추진됐습니다. 새벽부터 달려와 응원한 교민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날을 기려서 미국에서 이런 걸 공식으로 해서 나를 기념한다는 게 참 뿌듯해요. 뉴욕 한인 동포들은 오는 3월 1일 맨하튼 도심에서 3.1운동 100주년과 3.1운동의 날 결의안 채택을 기념하는 만세운동을 재현할 계획입니다. 뉴욕주 의회는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주의회 차원에서 공감했다는 뜻을 담은 결의안을 곧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희강입니다. 뉴욕 시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시민이 추위와 곰팡이로 인해 폐렴에 걸린 후 급기야는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뉴욕의 유니온 애베뉴에 소재한 한 시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 75세의 노인이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창문 주위와 천정에 핀 곰팡이로 인해 결국 폐렴에 걸려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처음엔 감기 정도로 생각했지만 비위생적인 실내 곰팡이와 난방이 거의 안 되는 추위에 노인은 폐렴으로 인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은 난방 문제와 곰팡이 문제로 계속 시 당국에 불만을 알렸지만 무시당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방문도 하지 않은 채 곰팡이 제거는 10년에 한 번만 한다는 등 뉴욕 시형 아파트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급기야 수리가 시행되고 있다고 당국은 발표했지만 가족들은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사전에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 북부 지역의 가장 혼잡한 다리인 태판지 다리가 새 다리의 완공으로 인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뉴욕 웨스체스터와 락클랜드를 잇는 태판지 다리는 17세기 네덜란드 이주민들의 이름을 딴 다리로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얼마 안 된 1952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1955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총 3마일에 이르는 뉴욕에서 가장 긴 다리로 알려진 태판지 다리는 드디어 63년 만에 그 일생을 마쳤습니다.
하루 평균 14만 대를 실어 나르는 이 다리는 그동안 힘겨운 상태를 유지하다 새 다리로 교체되었습니다. 2007년 미네소타의 미시시피 다리가 붕괴되면서 태판지 다리의 교체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다가 전 뉴욕 주지사인 마리오 쿠오모의 이름을 딴 새 다리가 완공되면서 철거 스케줄이 정해졌으나 기후 관계로 미루어오다 결국 어제 완전 철거되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시의회는 한인 경관을 포함한 신임 경관과 보궐선거로 당선된 신임 시의원에 대한 선서식이 거행됐습니다. 김일강 기자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에 한인 경관 2명이 추가로 임명됐습니다. 오늘 펠팍타운은 케빈 최 씨와 마틴 킴 씨에 대한 경관 선서식을 거행했습니다. 신임 경관은 다음 달부터 제복을 입고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열심히 더 잘하고 이제부터 한인 커뮤니티 잘 서비스한테 잘 줘야 돼요. 한인 경관이 늘어나면서 펠팍 한인 주민들은 좀 더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로 해서 많은 봉사도 하고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앞으로 봉사 많이 할 겁니다. 한편 오늘 선서식에는 보궐선거로 당선된 민성기 시의원에 대한 선서식도 함께 치러졌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참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이 타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로써 뉴저지 펠팍 지역 한인 경관은 총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주정부 아래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밝힌 새해 계획에서 맨하튼의 교통 혼잡세를 2021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전날 연도 뉴욕주 예산 집행안을 밝히는 가운데 맨하튼 60가 아래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교통 혼잡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1년 시행될 교통 혼잡세는 많게는 $12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구체적 요금은 발표가 되지 않았으며 소상인들과 저소득층 운전자들에게는 할인이 적용될 것인지도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교통 혼잡세 명목으로 거친 돈은 뉴욕시 지하철 보수에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 혼잡세가 시행되면 맨하튼 남쪽의 교통 체증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자 톨게이트 시설에 필요한 자금도 금년 예산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내일 워싱턴으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북미 정상회담 세부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당국자와 중국의 소식통 등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 등 북한 인사 3명이 17일 베이징발 워싱턴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워싱턴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만나 다음 달 중순 이후로 예상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과 의제 등을 조율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은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 이뤄진 뉴욕 고위급 회동 이후 두 번째로 이번 워싱턴 방문 역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임박했다는 징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부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면담할지는 확실치 않지만 고위급 회담 결과에 따라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많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김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 등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정부의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뉴욕시의 2군데 연방 감옥에서는 면회가 금지되는 등 인력 부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준하 기자입니다. 거의 2주 동안 맨하튼 감옥에서는 가족들의 면회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범죄 확증이 안 된 미결수들이 가족과의 면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맨하튼 남부에 소재한 경계가 삼엄한 메트로폴리탄 교도소의 일부 재소자들은 가족 면회 금지에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옥에는 현재 800명가량의 재소자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악명 높은 멕시코 마약범 엘 차포와 일부 테러리스트들도 투옥 중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재소자들은 이민법 위반자들로서 이들은 가족과의 면회를 통해 의료 처치 요구 등 필요한 법적 후속 조치를 하려고 하지만 정부의 셧다운으로 일부 교도관 등 직원들의 인력 부족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감옥들에 수감되어 있는 다수의 재소자들을 관리할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약 3주째 못 남기고 있는 최대 스포츠 행사인 슈퍼볼 53게임을 준비하는 애틀랜타는 정부의 셧다운에도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만반의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애틀랜타 경찰서장인 에리카 슐지는 현재 정부의 셧다운의 최악의 상황이지만 즐거운 행사를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큰 도전인데 시합 날까지 연방정부와 로컬 정부의 요원들이 함께 안전을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셧다운이 장기화된다면 평일에도 하루 7만 명에서 8만 명이 이용하는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애틀랜타 공항은 슈퍼볼 여행객들로 더욱 안전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키샤 바텀스 애틀랜타 시장은 염려를 나타냈습니다. 슈퍼볼 53이 열리는 2월 3일엔 약 11만 명의 군중이 모일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정부의 셧다운이 극적인 해결을 보아 안전에 구멍이 뚫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애틀랜타 시장은 말했습니다. 유엔이 지난해 말 컨설팅 기업에 의뢰해 유엔과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33%가 지난 2년간 한 번 이상의 성희롱 사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희롱을 당한 직원 중 21%는 성적인 이야기나 불쾌한 농담을 겪었다고 밝혔고 14%는 외모와 신체, 성행위에 대한 불쾌한 발언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13%는 성적인 문제와 관련한 대화에 자신들을 끌어들이려는 시도에 직면했고 10%는 불쾌한 신체 접촉을 겪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15일 오후 3시경 퀸즈 지역 베이사이드에 있는 주상 복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화재는 2층에 있는 아시안 마사지 업소에서 발생해 순식간에 주거용 아파트가 있는 3층 빌딩 전체로 번졌습니다. 부상자 중 여성 1명은 자코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위독한 상태입니다. 또 다른 부상자는 롱아일랜드 노스쇼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화재는 오후 4시경 진화됐지만 화재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브루클린에 있는 식당에 침입해 망치로 남자 종업원 3명을 가격해서 여성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화요일 오후 5시경 시프헤드 베이에 있는 시푸드 레스토랑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식당에서 일을 하다 망치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격을 당한 34살의 여성은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60세와 50세의 부상자 2명도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구금하고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달리는 승용차의 뒷좌석 시트벨트에 묶여있던 2살짜리 아기가 차 밖으로 굴러떨어졌지만 극적으로 구조되는 모습이 감시 카메라에 찍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는 미네소타주 만카토 타운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순간이 찍힌 비디오를 보면 한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도로에 코너를 도는 순간 아기가 유아용 보조 의자와 함께 굴러떨어집니다. 그 순간 뒤에서 운전하던 차드 모크 씨가 차를 세우고 다가가 아이를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아이는 유아용 보조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차량의 안전벨트에 묶여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저지에서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면허 취득 자격 부여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션 카운티의 공화당 소속 주 의원들이 시작한 불체자 대상 운전면허 취득 자격 부여에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에 14일 오후 현재 16,000명이 넘는 주민이 동참했습니다. 서명운동 닷새 만에 적지 않은 인원이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불체자 대상 운전면허 취득 자격 부여는 지난해부터 필 머피 주지사 등 민주당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투표소 내 한국어 통역관 부족으로 한인 유권자들이 투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참여센터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한국어 통역관의 통계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14일 한국어 및 중국어 지원을 위한 선관위 모임에 참석한 자리에서 한국어 통역관 채용 숫자와 근무 장소 정보가 필요하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오뚜기와 농심은 라면 가격 담합과 관련해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오뚜기와 농심은 지난 12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이 당사와 미국 현지 법인이 승소했음을 판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최근 발표한 2016년 뉴욕시 남성 자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뉴욕시에서 남성 자살률은 10만 명당 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10년 내 가장 낮은 것이며 특히 10만 명당 21.4명을 기록한 전국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인종별로 보면 백인이 10만 명당 177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히스패닉계 81명, 흑인 62명, 아시안 61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 포커스인 오늘 이 시간에도 뉴저지 경제인협회에서 이학수 회장과 신임 부회장님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1부에서 네. 이번엔 새로 네. 신임 부회장님들의 소개를 잊었어요. 네. 네,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작년에는 좀 경륜이 있으신 분들로 네. 두 수석 부회장님을 모셨는데 올해는 내년을 위해서 젊은 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네. 두 젊은 분으로 우선 제 왼쪽에 바로 옆에 계시는 분이 황정은 대외 수석 부회장님이시고 네, 대외 수석. 그 바로 네. 옆에는 김성수 네. 대내 수석 부회장님 젊은 분들로 제가 네.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 뉴저지 협회가 뉴저지 경제인 협회가 어떤 단체인지 1부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간략하게 2부에서도 짧게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잠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문직을 가지신 분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분들 간의 서로의 인적 네트워크와 비즈니스의 상호 교류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제 돌아오는 2019년 계획은 세우셨겠죠? 네, 2019년은 2018년이 대외적인 이미지 구축을 하는데 주안점을 줬었다면은 네. 2019년에는 대내적으로 좀 더 솔리데리티, 네. 연계 관계를 더 강화하는 데다가 네. 목표를 뒀습니다. 네. 회장님 이쪽 좀 보세요. 네, 왜, 죄송합니다. 왜 그쪽만 보세요? 완전 카메라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두 가지 대외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네. 이제 말씀하시겠지만은 차세대 창업 무역 스쿨, 여성 및 차세대 및 여성 무역 창업 스쿨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해마다 해왔던 대외적인 사업으로 갈라 대회를 우리 김수석께서 네. 이제 맡아서 할 자세한 거는 이제 네, 아까 여성 6월이었다고 그랬죠. 네. 6월에 차세대 및 여성 창업 무역 스쿨 행사. 예, 그 행사는 어떤 행사인가요? 그거 말씀 좀 네. 해주시죠. 6월 22일 날 지금 잠정적으로 예정이 네. 되어 있고요. 차세대 및 여성 창업 무역 스쿨은 네. 아까 회장님 잠깐 어저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 차세대들에게 창업을 위해서 아니면 네. 무역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성과가 좋았고 청소년들, 차세대들이 굉장히 보람이 네. 있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 이번에는 통합은 아니지만 저희 뉴저지 지회에서 네. 젊은 차세대들을 모집을 해서 한국과 무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창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네. 무역에 대한 A to G 네, 그다음에 네. 그러니까 성공하신 분들의 우리 네. 선배분들의 스토리도 같이 들어보고 어떻게 창업을 했고 어떻게 무역을 하는지에 대한 네.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배우는 원데이 섹션으로 할 예정입니다. 하루요? 네네. 참가 자격은 있나요? 참가 자격은 이제 차세대인 만큼 연세가 40세 미만으로 네. 국한을 하지만 지금 여성 창업도 들어가기 때문에 네. 여성분이시라고 그러면은 자기가 용기를 내서 아우, 한번 관심이 많을 배우고 것 싶습니다 같습니다. 하시는 네.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네. 같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는 8월에 갈라 행사가 준비되어 있죠. 이 갈라 예. 행사의 준비는 잘 돼가고 있습니다. 예, 저는 네. 이번에 대내 수석 부회장을 맡으면서 네. 갈라쇼 위원장으로 네. 임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8월 9일 날 금요일 날 지금 잠정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네. 저희가 갈라쇼를 하고 있는데 네. 올해는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우리 회원들 간에 유대관계 더 키우고 그런 가운데 그런 모임을 통해서 뉴저지 경제협회가
대내적으로도 네. 더 위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갈라쇼로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2019년에 중점적으로 네. 생각하고 있다 하는 어떤 계획 실천 방향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회장이니까 네. 무역을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자영업으로 여기 로컬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두루두루 다 만족을 시킬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네. 게 제 임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무역적으로 세계 무역인 협회와 관련된 무역적으로 열심히 하는 분은 그쪽을 제가 최대한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데까지 도와드리고 대내적으로 로컬 비즈니스를 하면 다양한 업종이니까 서로 간에 연계 관계가 돼서 좋은 인적 네트워크를 네. 형성해서 서로 그러니까 도움을 주고받는 네, 그런 비즈니스 신장을 위해서.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그런 뭐 회원이 아니시더라도 문의가 오면은 네.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네. 그분들한테 제가 직접 연결해서 직접 도와드릴 수 있게 네.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예, 해놓고 관심 있습니다. 있는 분들이 상당히 굉장히 많을 거라고 많습니다. 저는 생각되거든요. 네. 근데 아무나 못 들어오는 게 문제입니다. 네.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만 합격이 되시더라고요. 아, 보니까. 그래요? 과거 예를 보니까. 네. 네. 그렇군요. 까다로운 협회군요. 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단체입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뭐 하실 수 있는 말씀이 뭐 부탁하거나 뭐 시청자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경제인 협회가 네. 한인 사회에서 큰 주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시청자분들 참여와 관심과 네. 그러면서 또 같이 조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저 또한 저희가 이번에 뉴저지 경제인 협회이지 않습니까? 네. 뉴저지 경제인 협회라는 위상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여러 네.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 뭐 하신 말씀 있으세요? 저는 뭐 특별하게 다 좋은 분들이 좋은 말씀하시니까 회원이 아니시더라도 저희 교포들 네. 새해 하시는 일이 다 잘 되시고 네. 가정에는 항상 사랑과 평화가 항상 깃드시기를 바라는 게 네.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네. 네. 아까 경제인협회에 들어오시려면 절차가 까다롭다고 하셨잖아요. 10명 네. 중 8명만 합격할 수 있다고. 그 정도 됩니다. 그 말씀 듣고 나서 네. 나 들어가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음. 그 참여도가 낮으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사실은 거의 일주일에 한 명, 열흘에 한 명 정도씩 네. 애플리케이션이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벌써 3명을 저희들이 심사를 했고 그분은 네. 다 100% 들어오셨습니다. 네. 근데 벌써 그 심사가 끝났는데 어제 저희들이 신년 할애식을 했는데 네. 벌써 2명이 신청자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좋은 분들은 언제든지 퀄리파이 되시니까 네.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겠죠. 그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한인들의 경제 어떤 발전을 위해서 많은 힘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인협회와 함께했습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